네, 안녕하세요.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 무대영상예술과 친구들, 4월 22일 수요일 무대 조명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역시 같은 책이고요. 2장 공연 공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교시는 극장 및 무대랑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 극장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네, 5교시는 과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4교시 극장 및 무대란 무엇인가 15쪽, 16쪽 읽고 와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네. 자, 극장과 무대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공연 예술의 3대 요소 기억납니까? 네, 뭐였죠? 네, 행위자, 수용자, 무대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대 공간, 즉 극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규모가 큰 대극장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아담한 소극장, 이렇게 원형으로 이루어진 극장, 이렇게 무대가 객석으로 둘러싸인 극장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무대가 돌출되어 있는 극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퀴즈 냈던 이 공연처럼 무대가 천장에 있는 공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봤던 사진들의 극장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죠? 무대와 객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무대와 객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구조와 분위기가 관객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관객은 사실 극이 시작하기 전 극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극장이 주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자 입장에서도 극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무대와 객석의 구조를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무대와 객석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이 관객의 공연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이 극장 환경을 어떻게 의식하고 인식하느냐, 이것은 공연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것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체험극 중에 하나인데 공포극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공포극인데, 자, 이 공연은요, 극장 환경을 잘 조성해서 공포극의 특성을 10분 살리려고 노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관객들이 줄이 쫙 서 있는데요. 여기 보이나요? 네, 이 저승사자 분장을 한 스태프가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험을 할 사람들에게 살생부라는 좀 재밌는 요소를 활용해서 이름을 명단을 적기도 하고요. 자, 이 저승사자 스태프가 안내한 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귀신, 소복을 입은 이 귀신 스태프가 관객들을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극장 환경과 극장의 분위기, 입장 방법 이런 것들을 연극의 내용과 연결시키고 이제 공연 전부터 관객들이 공포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극장들이 있어 왔겠죠. 그리고 또 변화해 왔겠죠. 그러면 대체 어떤 형태의 극장들이 존재해 왔는지 지금부터 연대기 순으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극장 그리스 극장입니다. 그리스 극장 17쪽에서 19쪽까지 읽고 와주세요. 읽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참고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리스 극장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 세 가지. 두 번째, 스케네, 파라스케니온, 프로스케니온, 파로도스.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세 번째, 에키클레마,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 페리악토이.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인지 책에 체크하면서 읽어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네, 다 체크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생소한 단어들을 어떤 뜻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선생님, 왜 하필 극장사의 시작을 그리스부터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자, 이 그리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보이죠?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울려서 춤을 추고 놀고 이런 축제를 굉장히 즐겨 하던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거 어릴 때 많이 봤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 그죠? 네. 이 신화나 전설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향한 축제를 즐겨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자,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인데요. 이 술의 신을 경배하고 받드는 그런 축제를 7일에서 8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7일에서 8일 정도. 네. 그런데 이 축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축제 기간 중에 마지막 3일은 항상 연극 공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연극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서양의 연극은 이때부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제 기간 중 마지막 3일에 하는 연극은 비극 3편, 그리고 사티로스라고 하는 극이 있어요. 그 극을 한 편 이렇게 공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장장 언제부터? 11개월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기억해 주세요. 아르콘입니다. 자, 아르콘이라는 이 인물은 작품을 우선 정합니다. 이번 축제 때 뭘로 하지? 그리고 이번 축제 때 연극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 누가 제작하면 좋을까? 제작자를 지정합니다. 제작자가 바로 누구? 옆에 있는 코레구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레구스는 제작자, 즉 돈을 부담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명에 의해서 연극이 준비되고 실제 축제 기간에 3일간 연극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시상식도 있습니다. 네, 축제에서 비롯된 연극이다 보니 지금의 연극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코러스입니다. 코러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코러스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코러스와 비슷해요. 전국 노래자랑 보면은 트로트 가수들이 앞에서 노래하면 뒤에서 살랑살랑 춤추면서 노래 도와주는, 흥을 돋워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바로 코러스라고 하는데 여기 연극에도 이런 코러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몇 명이나 12명에서 15명이나.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전국 노래자랑처럼 노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뭐 했냐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은 옆에 서가지고 사건이나 행위를 설명해줘요. 얘가 왜 이러냐면 이러면서. 그리고 배우들이랑 막 가끔씩은 대사를 교환하기도 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알려줘요. 그리고 막 가끔은 등장인물로 역할을 맡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랑살랑 춤추는, 그리고 노래하는 그런 효과, 시각적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 코러스들은 뭐를 하냐면은 관객들이 이 극에 좀 더 뭐 하도록 몰입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무 슬프지 않니? 이렇게 이제 약간 소위 말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이 코러스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명 더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이 코러스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코러스들을 훈련시켜서 코로 디다스 칼로스라는 사람은 코러스를 훈련시켰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코러스와 함께 무대에서 진짜 찐 연기를 하는 사람들, 즉 배우죠. 배우,
자, 그리스 연극이 서양 연극의 시초라고 했으니 최초의 배우도 있겠죠. 그 최초의 배우가 바로 누구냐면 네, 테스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름 기억하고요. 자, 테스피스를 포함해서 배우들은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전부 다 남성이었고요. 네,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러스와 배우들이 실제로 공연했던 그리스 극장으로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리스 시대의 극장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경사진 언덕에 세워졌다는 거. 네, 이 경사를 통해서 객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말발굽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큼 객석이 컸다는 거. 그리고 객석은 신분에 따라서 나눠져 있었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터키 여행을 할 때 이런 그리스식 극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이 아래에서 무대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객석 멀리까지 잘 들립니다. 심지어 모기 소리로 말해도 잘 들려요. 극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아직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미스테리죠. 네, 이 신기한 그리스 극장의 부분별로 명칭이 다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책에서 쭉 훑어봤었죠.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 극장의 구역별 명칭입니다. 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자, 먼저 그리스 극장의 기본 구조 3가지.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코러스가 있는 구역, 2번 관람하는 구역, 3번 이런 거 하는 구역. 이렇게 맞네요.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코러스가 있는 구역입니다. 코러스들이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네, 흥도 돋우고 분위기도 잡고 배우랑 대사도 주고받고. 자, 2번째 관람구역입니다. 테아트론. 네, 객석이죠. 객석. 네, 객석을 테아트론이라고 합니다. theater 들어봤죠? 네, 시아터랑 발음이 비슷한데요. 테아트론. 자, 그 다음에 3번째 스케네. 드디어 나왔네요. 스페를 써볼게요. 스케네. 뭔가 알듯 말듯 익숙한 그런 단어죠.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 뭔가 비슷한 단어 있죠. 뭐예요? 네, scene입니다. 네, scene이 바로 이 스케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자, 이 스케네는 여기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다가 뒤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소품을 보관하기도 하고 배경으로 쓰이기도 하고 소리를 앞쪽으로 잘 나오게 튕겨주는 소리 반사 역할을 해주기도 한 구조물입니다. 네, 스캐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3가지가 바로 네,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네, 기본적인 그리스 극장의 구조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도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자, 4번은 연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연기구역은 여기 네, 프로스케니온 여기는 배우가 서겠죠. 네, 배우가 서서 연기하는 구역. 프로스케니온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 네, 프로스케니온입니다. 네, 가로로 프.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파라스케니온이에요. 세로 자, 여기 세로로 서 있는 건물들 보이죠? 이 보조 건물들. 이 보조 건물들을 파라스케니온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파로도스인데요. 파로도스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뭘까요? 출입구. 네, 코러스랑 배우랑 이렇게 등퇴장을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구역별 명칭은 다 알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인들은 어떤 연기를 했을까요? 자,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비극을 좋아했습니다. 비극에는 항상 뭐가 등장하죠? 네, 죽음이 등장합니다. 네, 죽음. 그리고 신화를 좋아했어요. 그리스인들은. 신화에는 신이 등장합니다. 자, 죽음이나 신 이런 것들은 사실 무대에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시공간적인 제약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여기 그림 잠깐 보면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 뭐 매달려 있기도 하고, 여기 뭐 피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또 막 나무가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 무대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 장치는 바로 에키클레마입니다. 에키클레마 기억해 주세요. 이름을. 자, 에키클레마는 바퀴가 달린 덧댄 마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 뭔가를 실어서 밀고 나오는 용이에요. 자, 뭘 실어서 나올까요? 힌트는 죽음입니다. 네.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칼로 찔리고 이런 장면은 무대 밖에서 찍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죽은 척하는 배우, 즉 시체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무대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키클레마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마키나는 또 언어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 눈치챘을 것 같은데, 네, 머신이랑 비슷하죠. 머신. 자, 기중기. 어떤 기계를 의미하는데요. 기중기. 여기 이렇게 대에다가 도르래 같은 것들을 매달아서 여기 끝에 뭐를 달아놨어요. 자, 이게 바로 누구? 신입니다. 네, 신.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이 강림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키나를 썼다는 것인데, 여기서 더 자주 출제되는 건 바로 얘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기계를 타고 내려온 신이란 뜻입니다. 네, 근데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고 지금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억지스러운 결말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왜냐면 신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앞서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얘가 그냥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신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게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옆에 봐주세요. 현대 영화나 현대극에서 왔을 때는 누군가 한 명이 신처럼 빰빰빰빰빰 등장해가지고 다 없애고 다 때려 부수고 해피엔딩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떻다? 억지스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동석처럼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아주 막 다 무찔러 주잖아요. 이런 결말을 억지스럽다고 보는 것. 네, 그래서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담처럼 마동석은 데우스 엑스 마동석이라고 불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무대 장치는 페리악 토이입니다. 페리악 토이. 자, 이것은 프리즘처럼 생긴 삼각 기둥의 강면에 그림을 그려요. 자, 그래서 아까 나무 그림 봤죠? 네, 나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숲 배경일 때는 이제 이렇게 놨다가 요 옆에는 이제 또 바다를 그려요. 그래서 바다를 그렸다가 싹 돌려서 바다 배경을 표현해주는 네, 그렇게 무대 배경을 변화시켜주는 무대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쭉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교시 내용은요. 오늘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출문제 문항을 풀고 답과 풀이를 탑재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 극장을 하나 그려서 거기에다가 오늘 배웠던 그 극장 구조 명칭들을 써보는 네, 그런 과제이고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